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8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영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페드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 지속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수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3대 지수 모두 급 반등하였습니다.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국제유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수준까지 급락을 한 게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인데, 물론 페드가 9월에도 긴축 속도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저점 매수세 유입으로 인한 반등, 이게 확실하게 작용을 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9월 FOMC 정례회의에서 지금 일단 0.75%포인트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클리블랜드 여는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지금까지 상당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페드의 할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했으며, 이 브레이너드 이 페드 부의장도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해 금리를 추가로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다만 과도한 긴축이 불러올 위험 요인도 함께 감안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 시장에 일부 안도감을 주는 모습 역시 함께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물가가 빠지는 모습이 함께 보여지게 된다면 향후 속도 조절 부분이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서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걸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공개된 베이지북에 따르면 향후 경제 성장 전망이 여전히 전반적으로 약하다라는 평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고요.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상승률이 어느 정도는 완화되었다라고 보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럼 물가만 확실하게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지금 계속해서 75bp씩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50bp,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25bp, 그리고 금리 인상 멈추고 홀딩을 좀 하다가 금리 인하까지도 전개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여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그래도 일단 75에서 50으로 넘어간다는 것 자체만으로 호재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뉴스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런 이슈들 때문에 종합적으로 미국의 국채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였고요. 이날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전 거래일보다 7.3bp 하락한 3.268에 거래가 되었으며,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은 5.4bp 내린 3.459%를 기록하였습니다. 자, 그럼 뉴스들 하나씩 보면서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7월 이후 경제엔 변화가 없다, 올해 물가 압력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 활동이 일부 구역에서는 소폭 증가하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그만큼 경제가 버텨주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든 말든 이쪽은 내수 시장이 워낙 탄탄하고 실적 역시도 강하기 때문에 다른 대륙과 비교를 했을 때 잘 버티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내수 경제가 버티니까 연준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더 올리는 데 있어서 크게 망설이질 않는 겁니다. 해외야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제일 먼저 미국 내에 있는 물가부터 잡는 게 최우선적인 이야기니까. 그렇게 연준의 부의장이나 연준의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목표는 어디다? 2%대까지는 일단은 가야 된다. 이거 꼭 기억을 하시면서 2% 물가 꼭 생각을 하시며 움직이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직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갭이 너무 많아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벌써부터 설레발 치면서 이제는 끝난 거 아니겠냐?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9월달 75bp 인상 같은 경우에는 지수는 반등을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75bp가 82%, 그러니까 과반 이상이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10월달 FOMC부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가스프롬, 올해 러시아 가스 유럽 공급량 전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매년 가스 소비량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유럽이 조금 힘든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독일 총리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 현재 가스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데도 불구하고 탈원전을 고수하고 전기요금을 빠르게 떨어뜨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힘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친환경이나 다른 부분으로 투자를 더욱더 많이 해가지고 전력 생산량을 늘리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민주주의의 단점이
여기서 이제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내부에서 너무 높은 수준의 이 요금들이 나오게 된다면 현 정치권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이게 스탠스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현재 정권은 이 탈원전 고수하고 친환경 쪽으로 계속 간다? 이걸 이제 기억을 해도 돼. 혹시나 올 겨울에 이 가스 요금 폭등하면은 이게 바뀔 수 있으니까 독일만 생각을 하고 유럽만 생각을 하고 한국에 이 관련주들을 투자를 하셨다면 빠르게 대응하는 이 조심스러운 태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유로존 2분기 GDP 0.8% 성장, 에너지 우려에도 일단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ECB 역시도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을 좀 세게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금리 인상 계속하다 보면은 시장에는 유동성이 빠지고 그러한 모습이 최근에 계속 고점 대비 빠지는 모습이 보여줬기 때문에 자산 운용사 2분기 순이익이 작년보다 72% 하락했고 61%가 적자에 지금 허덕이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증권사 중에서도 부동산 쪽에 집중을 한 회사들이 꽤 있거든요. 거기는 들어가는 돈의 파이가 좀 크다 보니까 부동산 쪽을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조심을 하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솔직히 좋을 건 없지만 혹시나 수익을 낸 곳이 있다면 가격 방어는 해줄 것이다. 올라가지는 못해도 가격 방어 해주는 게 어디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낸드 압도적 1등 삼석, 평택 3라인 본격 가동, 혹한기에도 주도권을 준다. 지금 이 점유율을 올려가지고 이 다음 사이클을 대비하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투자도 계속되는 모습이 하이닉스에서도 보여지고 있죠. 장비의 수요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포항제철소가 올스톱됐어요. 하루 500억 손실인데 복구 시점이 미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포스코는 당연히 좋지 않죠. 근데 한국에 있는 다른 경쟁사들 같은 경우에는 와, 이게 포항이에요. 왜냐하면 제철소 입장에서도 이 포항이 뽑아내야 되는 물량, 여기서 이제 사가야 되는 물량이 있을 텐데 못 뽑잖아요. 그러면 일단 급하게라도 다른 데서라도 매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했을 때 경쟁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을 기회로 훨씬 더 많은 단기 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정부 재생에너지 의무 비율 낮춘다. 발전사 웃고 업계는 울상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국내 비중이 높은 친환경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기대값이 낮아졌다. 그렇게 해외 쪽에 진출을 하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 위주로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저런 부분은 대부분 다 원전이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원전 쪽에 주목도 올리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어 카지노 면세점, 터널 탈출주 주목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카지노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면세나 타이어는 솔직하게 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보실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자, 폐배터리 필연적 성장, 성일하이텍 급등, 이 특허 갖고 있는 기업들도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향기가 사라진 화장품주 탈중국 음료 사업으로 활로를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OEM 쪽, 위탁 생산 쪽 같은 경우 ODM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전 집중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제가 올려드리고 있고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도 이렇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런 거 한번 같이 보고 싶다?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클릭 한번 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주정남의 멤버십 운영이 조금씩 진화를 하면서 바뀌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상황이 좋지 못한 모습, 그리고 저점에 위치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올라가는 종목은 수급 쏠림 때문에 그냥 올라가는 애들은 더 올라가고 못 올라가는 못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좋은 기업, 좋은 종목들이 아래쪽에서 널려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장기 투자나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을 끌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재 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기회를 잡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멤버십을 통해서 좋은 종목 기업 선정해가지고 리포트 같이 읽고 분석하면서 향후에 여러분들께서 좋은 결과물들을 만드실 수 있도록 이 멤버십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이런 거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하기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오늘도 음봉이죠. 일단 어제 저점까지 이탈을 하면서 계속해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모습,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아슬아슬하게 제가 그렇게 강조를 드리는 라인인 481선 부근에서는 얼추 횡보를 해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라인들 여기까지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왔다 갔다 했을 때에는 조금 더 살펴봐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지금 뭐 때문에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지 그리고 투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여기에 집중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뉴스들을 조금 보자면 오늘 이 회사채를 발행을 하기 시작을 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대 1200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이걸 악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물론 회사채 발행을 착수를 했는데 이 회사채가 흥행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돈이 잘 안 들어왔다 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것만 봤을 때에는 그냥 회사채 금리 더 올라가기 전에 최대한 현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 사업을 봤을 때 이건 나쁘지 않은 한 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두산 앞에 놓여있는 신사업들, 지금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 얼마나 있습니까? 수소도 수소인데 가스터빈도 계속해서 발전해야 되고 원전 같은 경우에도 대형 원전이 있으면 SMR, 소형 원전이 있고 풍력 역시도 계속해서 이제 사업적으로 기술 발전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이러잖아요. 특히나 이 네옴시티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큰 수주도 이 준비 자금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러한 내용들은 회사 입장에선 탄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야, 이것 때문에 빠진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저는 안 좋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런 내용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해외에서 합니다. 지금 원 달러 어떻죠? 되게 높죠? 그러면 지금 해외에서 수입해가지고 달러로 받아온다? 그럼 이게 다 굉장히 큰 수익으로 연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사우디는 기름 팔잖아요. 기름 뭘로 결제하죠? 달러로 결제하죠. 달러로 결제했으면 달러 많이 있다라는 거고. 그럼 이 많은 달러를 가지고 우리에게 준다? 달러 비쌀 때? 이거 너무 좋다예요. 너무 좋다. 근데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오는데 왜 빠지냐?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건 역시나 항상 우리가 지금 뽑을 수 있는 건 이거다. 블록딜 때문에 투자 심리가 많이 약화돼가지고 오늘도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블록딜만 안 했어도 그런 아쉬움이 계속 남네요. 자, 그러면 현재 일단 수급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봤을 때 어제도 외국인은 팔았는데 기관도 따라서 팔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약간이나마 사주는 듯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이거는 확정치를 좀 보고 움직여야 된다. 일단 만약에 현재 위치에서 빨간불이 크게 떠오르게 된다?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요거 현재 위치가 지지라인일 수도 있다? 버티고 올라갈 수도 있다? 이걸 생각을 해볼 수에 있어서 되게 긍정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뭐 확정적으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일단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좀 걱정된다? 이런 생각을 일단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차트를 보게 된다면 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평균으로 수렴을 한다면 481선 위에서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요 아래쪽으로 빠지잖아요? 진짜로 머리 아픕니다. 만약에 빠져서 바로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빠져서 아래에서 횡보를 한다? 그러면 481선까지 저항의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고 뚫고 올라가야 될 게 너무나도 많아져요. 그리고 지금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저점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 한숨 나오는 거죠, 그냥. 그때는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박스를 그리면서 왔다 갔다가 아니라 이 시장이 안 좋았을 때도 버텼던 이 박스권이 무너지면서 그 아래에서 자리를 잡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그렇게 일단 현재 위치에서 꼭 봐야 되는 건 481선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느냐. 이게 최우선순위다. 자, 그리고 두 번째. 481선 지지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 이제 올라가기 위한 준비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봐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를 살펴보게 된다면 일단 21선이랑 11선 떨어지고 있잖아요. 요거 조금 더 빠져가지고 언제쯤 얘를 돌파할 수 있을지 이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빠르게 돌파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빠르게 돌파 못한다? 그러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21선과 11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런데 만약에 61선까지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일단 61선은 숨고르기가 되게 좋아가지고,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만약에 21선, 11선 다 내려왔는데 61선까지 돌파하면은, 그때는, 이때는 빠른 상승도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거는 이제 마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수급까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면은, 차근차근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총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사업적인 부분은 되게 긍정적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뭐 회사채 발행 저런 거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일단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 기관 나와주는 게 좋다. 나와주면 너무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자, 세 번째 차트로 봤을 때 481선 위에 있어야지 편하게 볼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11선과 그리고 21선이 현재 위치까지 와줘야 되고 혹은 그 위에 있더라도 둘 다 돌파를 해줘야지 빠른 시간 내에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 만약에 21선과 11선이 위에 있는데 그 전에 61선을 돌파하면은 좀 편하게 보시고 만약에 얘네 둘이 아래까지 빠진 상황에서 61선을 함께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이때부터 빠른 시간 내에 반등을 기대할 수 있겠다. 조금 어렵지만 일단 이 모든 걸 다 돌파를 해야지 그때부터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니까 이거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2만 원 부근에 조금 더 올라갔을 때 매물대들이 있으니까 요거 역시 조심을 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에너빌리티 자 현재 이제 이런 하락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힘들다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화이팅 하시면서 지지 받았을 때 다음 스텝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변하는 게 있다면 추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구독자 1.4만 명까지 한번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